여러분은 혹시 인터넷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배우자, 전 연인, 가족 혹은 친구를 죽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상이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 등에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 칼 밀러, 2020년 코로나19가 퍼졌을 당시 그는 남들과 다르게 거의 아무도 접속한 적 없을 인터넷의 한 구석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크넷이었죠. 기술적으로 영리하게 암호화된 다크넷은 익명이 보장됨과 동시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도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다는 어두운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마약 거래가 됐든 총기와 같은 무기 거래가 됐든 우량용과 같은 위험물질의 거래가 됐든 말입니다. 그중 칼 밀러가 마주친 곳은 살인 청구에 관한 사이트였습니다. 마치 90년대 범죄 영화에 나올 법한 수준의 그저 조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웹사이트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심각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 소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바니아 마피아 조직이다. 우리는 미국, 유럽, 알바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조직들처럼 온라인으로도 확장되어 활동 중이다. 우리는 온라인까지 활용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하게 패고 싶다면 우리가 적임자다. 우리는 미국, 캐나다, 유럽 전역에 전문 히트맨이 있으며 그들은 쉽게 고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갱단원들은 마약상이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 의뢰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의뢰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가명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적으면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게 주문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칼 밀러와 함께 일하던 해커 크리스 몬테이로는 이 웹사이트를 구석구석 조사하던 와중 웹사이트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작은 허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소한 기술적인 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웹사이트의 백엔드에 접속할 수 있었죠. 동시에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들, 주소들, 생활 패턴과 관련된 정보, 비트코인 결제 내역들,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작성된 메시지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암살 유래들을 모두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을 감옥에 보내버릴지도 모른다며 암스테르담에 있는 누군가를 암살해달라는 의뢰, 파리에 있는 누군가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살해해달라는 의뢰, 슬로바키아에 있는 사람 하나를 처리해달라는 주문 등 의뢰자들은 수천 달러에서부터 2만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금액을 지불하며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의뢰 작성자들은 사이트에 거의 매일 로그인하며 실시간으로 타겟의 현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 목표물이 방금 집을 떴네요. 이게 그 사람이 모는 차량입니다. 이걸 타고 출근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한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다른 한 인간의 파멸적인 죽음을 바라는 이 킬 리스트들은 그가 느끼기엔 어떤 무엇보다 기괴하고 역겹고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목록들은 실시간으로 늘어나며 매순간 길어지고 있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몸소 느낀 그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런던 경찰국에서 나온 2명의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칼 밀러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웹사이트를 해킹한 방식과 킬 리스트들을 보여주며 웹사이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까지 그렸죠. 하지만 그들은 뚱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보고 칼 밀러를 쳐다보고 서로를 다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그저 칼 밀러가 정신이 나갔다고 치부했던 것이죠. 당연하게도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칼 밀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목표물이 된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칼 밀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살인 대상자들에게 끔찍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와 함께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최대한 감정적인 충격이 가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통화 내용들 중에 일부입니다. No, I don't want any information. I'm trying to give you information. Okay, well, thanks for your time anyway. Do give me a phone back if you'd like more information. This is the second. Would we be able to arrange a time to be able to talk to you at greater length about that? Thank you. Okay. So you don't. hang up on me. 네, 그렇습니다. 칼 밀러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피해자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I was awful. I mean, no one believed me. You know, I spent a week, but the story was so unbelievably fantastical. Darknet assassins, you know, kill orders.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칼 밀러는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죠.
그것은 살인 대상자 목록에 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사람은 엘레나라는 여성이었죠. 그는 스위스의 취리히 외곽에서 그녀를 만나러 지역 기자와 함께 엘레나가 사는 곳까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그는 엘레나의 현관문을 두드렸죠. 약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엘레나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rry, there's no easy way of really saying this. We've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which might mean that someone had put some information regarding you on the site. I'm actually not really surprised. Really? In what way? I'm having an ugly divorce. It's going on for about 3 years now. So, you know, there's money involved, quite a lot of money, and my husband actually doesn't want to pay it. So, you know, I'm not really surprised. 그녀는 무척이나 유연했습니다. 칼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다시 웹페이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죠. 암살 기회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마다 암살자들은 무기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기 다반수였고 너무나도 쉽게 철수하며 새로운 팀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가격을 올렸죠. 결론적으로 비밀스러운 청부살인업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돈에만 목적이 있던 그들은 의뢰받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관심조차 없어 보였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스위스 경찰은 엘레나의 남편을 구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남편이 엘레나의 아파트 바로 옆에 몰래 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는 점을요. 그 방에는 주머니 칼, 3단봉, 소형 경기관총, 케이블 타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 등 범행과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칼은 이 사건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크넷 살인업자들은 가짜였지만 의뢰 내용을 적는 사람들은 진심이라는 것임을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의뢰 내용을 적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크넷의 살인업자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직접 낳은 자녀가 11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5명이 더 있던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크리스토퍼 펜스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자신이 입양한 5아이들의 생부모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관관계의 상대를 죽이려 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려 했던 사람, 대상이 헤로인에 중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등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은 일상의 주변에서 평범하게 스쳐 지나갈 만한 각종의 근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암살 의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간편한 살인 의뢰의 형식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익명성이 순간적인 그들의 끔찍한 욕구를 부추겼던 것으로 칼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FBI와 비밀리에 협업한 그는 찾은 의뢰들을 모조리 넘겨 전 세계 의뢰 175건 중 32명을 구속, 28번의 유죄를 선고, 약 18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크넷에 살인 청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사실은 피싱이라는 사실보다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던 살인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기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